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까워 1월에 튀어오른다는데 이유가 뭘까? 짐 싸는 개미들이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기회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많은 개미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개미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적으로 증시에 지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증시의 유명한 격언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왜 떠나면 안 될까? 그리고 1월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하락을 했던 코스피입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최근 2달 동안 많은 개미들이 떠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횡보 하락을 보여준 한국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겠죠. 사실상 하락을 했던 한국 시장이고, 그리고 반면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지친 개미들이 미국 시장으로 실제로 많이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의 개미들 투자 심리는 지금 사실상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래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1년 동안 1.66%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이 많았는데요. 자, 1월 중순, 1월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6.72%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나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또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힘든 한국 시장이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야 됐던 시장이라는 거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비트코인의 폭등 속에서 또 한국 시장 많이 소외됐고, 자, 그러면서 또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금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자, 19개월이라는 거는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팬데믹 직후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있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얼어있던 시절인데 그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증시가 과연 오를까? 세계 경제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자, 그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2달 동안 개미들의 또 증시 이탈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은 개미들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강한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1월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증시가 반등을 한창 하던 5, 6, 7월, 자, 그래서 7월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 증시 계속 떨어지면서 개미들의 순매수 금액도 떨어졌고 결국에 지금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가 팔고 떠나야 될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기가 아깝다. 1월에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팔기 아까운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팔기 아까운 이유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 역사적 저점 부근입니다. 자,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퍼가 지금 10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10배 수준은 사실상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아주 큰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 힘들다는 거고,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즉 한국 시장 지금 살만하다, 싸다 이렇게 느낄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의 퍼와 PBR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역대 최저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절대 수치가 아니라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서 상대 수치를 나타내 보니까
떨어졌습니까?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한국 시장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역대 최저, 근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는 지금 퍼 측면에서 본다면 40%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PBR 측면에서 본다면 60% 할인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굴뚝주들이 더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평균적으로 50% 이상 반값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 지금 반값 세일 중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퍼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역사적 중립 수준, 자, 경제 침체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10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10배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사모으고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 자, 올해 1월은 어떻습니까? 퍼 밸류에이션이 16배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근 10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021년 1월은 굉장히 과열된 상태였고, 그 이후로 한국 증시가 횡보 하락을 경험했고, 반면에 또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오면서 퍼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 10배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올해 내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4월과 9월에 순매수가 있었지만, 자, 그 폭이 굉장히 적죠. 자, 그런데 순매도 1월에 굉장히 컸고, 2월에도 컸고, 5월에도 굉장히 컸고, 뭐 7월, 9월 이럴 때, 그 다음 10월까지도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조 원, 8조 원, 뭐 6조,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자, 순매수는 찔끔찔끔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상으로 봐도 지금 11월과 12월은 이렇게 순매수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그래도 2달 연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보면은 한번 찔끔찔끔 이렇게 찔끔 한 번씩 있었지만 지금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개미들은 순매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최근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 이어지고 있는데 개미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 자, 11월 달에 2조 4천억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 2조 6천억 순매수했고, 지금 개미들 12월 20일까지 3조 2천억 가량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2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1월에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증시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자, 요즘에 언론으로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지금 몇 년째 하반기, 특히 연말 증시를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하방 압력을 만들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양도세 회피 물량은 최근 3년 동안 시장을 좀 더 유심하게 관찰해 본 결과 이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리 일찌감치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고요. 그러다가 12월 이제 중순까지 양도세 회피 물량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12월 20일을 넘어가는 연말로 왔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 물량은 거의 마무리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양도세 회피 물량 그 기간이 연말로 이제 끝나는데, 연말로 끝나고 나면 1월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팔았던 걸 다시 되사는, 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나왔던 거를 다시 사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는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많이 하락한 종목일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다. 그렇다면 개미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낙폭이 컸던 성장주나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놓는다면은 1월에 단기적으로 또 큰 상승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보면 2달 전부터 개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가 연말 딱 지나고 나서 1월 1일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코스닥 월 평균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여기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20년 정도를 잡았는데, 코스닥 상승률로 본다면은 지난 20년 동안 1월이 가장 좋더라, 뭐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고요. 그리고 2월에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떨어지지만 3, 4월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좋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자, 지난 19년 동안 뭐 대체로 코스닥 1월 효과 누렸는데 그동안 하락은 7번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상승은 12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높은 상승 보여줬다, 이런 걸 확인할 때, 자, 1월 효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또 연기금의 매도 일단락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지면은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만들 것이다. 자, 연기금의 한국 주식 비중 축소 목표치에 이미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그러면 연기금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방어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연기금의 포지션이 매수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이 2021년 내내 이렇게 엄청나게 팔아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증시 하락을 만드는 원흉이다, 그러면서 또 욕도 많이 먹었죠. 물론 개별 종목별로 본다면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의 원흉으로 많이 지목을 받았는데, 이제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졌다.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방 경직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자, 코스닥 지금 신규 지수를 자, 개발을 해가지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규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자, 연기금이 또 들어와가지고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규 지수가 도입이 됐을 때 연기금의 포지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여기 확인해 보면은 연기금이 대체로 신규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연기금의 수급이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신규 지수 발표되는 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발표될 것이다, 12월 말이나 1월에 발표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12월 말보다는 1월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또 신규 지수가 발표되면 코스닥에 또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두가 비관할 때, 그때가 관심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팔기에는, 지금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준이 아닐까, 아까운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개미들이 이런 외국인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될까,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또 좀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왜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한국의 주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IT 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성장성이 있고 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곳, 자, 업황이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곳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이나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체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맞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돈은 고평가된 곳에서 저평가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자, 앞에서 살펴봤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21년 1월에는 굉장히 고평가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 저점 부근이고 지금 한국 시장,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할인 판매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지 절대 비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별 종목별로는 좀 다르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가져야 될까? 자, 떠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아무리 흔들려도 실적 그리고 성장성은 보상을 해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보상받기 마련입니다.
보상해 주려고 돈 들고 있는데 못 기다리고 떠나버리면은 보상 못 받아요. 그쵸? 기다린 시간도 헛수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자, 그때가 온다면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릴 줄 아느냐, 못 기다리느냐, 그 차이도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